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치러지는 대선과 관련해 당일 밤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앞서는 것처럼 보이는 개표 결과가 나오면 조기에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 선거 유세에서 내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권력 이양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출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조업일수 증감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요국 경제 셧다운 우려가 커 완연한 수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아시아 주요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나섰고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연내 처리조차 어렵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GS칼텍스는 정유업계 최초로 주유소에 네이버 페이 간편 결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가입자 기준 상위 3사의 간편 결제와 제로페이까지 모두 도입하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나만 빼놓고 누군가 먼저 출발하게 되면 그게 참 서운하잖아요. 시간이라는 존재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벌써 단풍물이 들었다고 또 첫 얼음이 얼었다고 이제 완연한 가을이라고 이야기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이 다 지나고 11월을 맞게 됐습니다. 언제 끝나나 했던 더위도 가고 걱정했던 장마와 태풍도 가고 이렇게 11월의 첫 거래일을 맞게 됐는데요. 11월의 첫 거래일을 맞는 오늘장, 내일장 저도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 또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신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객장에는 어떤 일들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 폭락을 딛고 1%대 상승 양시장 보여주고 있는데 객장 상황 어떤지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수급주체별 매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LG화학, 신한지주, 포스코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젠, JYP 엔터테인먼트, 휴젤 등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신한지주, KB금융, SK하이닉스 등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윌덱스, 미코, JYP 엔터테인먼트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좀 은행업종, 특히 금융업종 내에서 은행업종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금요일 미증시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 은행주 중심의 좀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오늘 좀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지금 순매수세 기조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좀 매도세를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하락에 따른 좀 반발 매수세가 오늘 유입이 되면서 좀 증시가 좀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 그리고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업종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인데요. 미국 이제 대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이제 대선 이후에 이런 재정 정책 확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이제 은행 업종이 지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1월 되면서 또 우리 증시에 대해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미국과 또 유럽발 또 코로나 확진자 수도 증가로 인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미국이 이제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좀 특히나 이제 지난달 10월달에 지난 이제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월간으로 하락을 한 그러한 달이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지난달에 좀 조정을 좀 강하게 좀 받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단기 하락에 따른 좀 반발 매수세가 내일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화됐는데요. 지금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러한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내일장에서도 역시나 이런 실적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좀 종목군들로 좀 집중하는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대망의 미국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 결과 불복 사태 그리고 폭력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글로벌 증시가 폭락과 급등을 오갈 수 있다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대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미국 대선 일정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월 초입니다. 11월 초다 보니까 항상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여파들도 한 번쯤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종목들의 실적 발표도 같이 있죠. 다 겹쳤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오늘은 시장이 반등하지만 이런 쪽이 내일까지도 연장돼서 계속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관련된 흐름들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일단 오늘 삼성 쪽에서 AI 포럼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직 미치는 여파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앞으로 AI 쪽은 당연히 가야 될 길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은 하고 있는데 혹시 나오는 뉴스들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오늘 미국의 10월 ISM 제조업 지수와 중국의 제조업 PMI 모두 다 발표가 되는데 특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중국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더 확장을 못하고 고점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3차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조금 더 영향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은 계속 남아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오늘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나 SK 렌터카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일단 자동차 업황의 회복세와 같이 궤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회복 기대감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고요. 그밖에 11월 3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의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난달에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만큼 이번 달에는 아무래도 상승 속도가 좀 줄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이 소비자 물가를 들썩이고 있다는 관점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 말씀하셨듯이 일단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충분한 격차를 보이면서 투표를 해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겠느냐가 가장 큰 관건 같고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안견 속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수요일, 그러니까 11월 4일 수요일 이후에 혼조로 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끝나느냐 부분들에 대한 가장 큰 판단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의 5월 공장 주문, 10월 ISM 뉴욕 비즈니스 여건 지수가 발표되는데 아직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러니까 심리적인 지표 쪽인데 여전히 아직 어떤 방향성은 오리무중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한국에서는 SKC와 페노션이 이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중에서 SKC 관련돼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동박 관련된 모멘텀들 이런 쪽이 회복 국면들로 강하게 실적을 변화를 시키는지 여부들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는 11월 4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학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 알려진 알츠하이머 관련주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어떤 속도를 내는 업체들이 지난 바이오 피플 같은 경우도 언급이 되곤 했지만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미국의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데 9월 무역 수지, 그리고 서비스 PMI, ADP 취업자 변동, 그리고 자동차 판매 모두 다 미국 쪽에서 발표될 중요한 어떤 수요일 날의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역 수지는 크게 개선되기 힘들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취업자 변동 수치도 아직까지는 어떤 고용 지표의 바로미터긴 하지만 기대감을 키울 요인들은 아닌데 그나마 10월 자동차 판매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달 판매 대수의 예측에 따른 흐름, 판매 대수를 예측하는 수준까지 보게 되면은 일단 먼저 테슬라가 어떤 계속 호조세를 보이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관련된 쪽의 시각들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또는 현대기아차가 지금 약 한 8.4% 합쳐서 점유율을 보여줄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SUV 쪽에서 호조를 보이면서 내년까지 거의 두 자리 수준대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지 이 부분도 한 번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서비스업 지표들이 이날 죄송합니다. 발표가 되는데 미국 쪽이 좀 느리고요. 중국은 계속 회복세로 들어오는데 이번에 오중 전후에서도 밝혔듯이 어떤 매수 중심의 변화로 끌고 가겠다라는 입장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점진적인 서비스업의 호조는 어떤 중국 쪽에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밖에 실적 발표하는 회사 카카오 게임즈, SK 하이닉스, 롯데 정밀화학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SK 하이닉스를 집중해야 되겠죠. 특히 SSD 인텔에서부터 인수했던 사업 부분에 대한 변화와 앞으로에 대한 메모리 업황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을 회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11월 5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엔트그룹이 이제 상하이와 홍콩 증시에 상장됩니다. 이번에 거의 3,200조 가까이 몰렸다라는 쪽에서 거의 한 나라의 GDP 정도의 자금들이 쏠렸다고 하게 되면 IPO에 대한 열기가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크구나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서 어떤 외국인들이 이를 참여하기 위해서 한국 주식에서 좀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상장 이후에는 여기를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미국 대선 결과와 같이 맞물려서 혹시나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면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또 재정 정책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이날 실적 발표하는 회사 쪽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카카오, SK텔레콤, LG유플러스 그리고 KTNG 이런 쪽으로 발표되는데 특히 통신주 쪽에서는 기대감이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래도 내년까지 콘텐츠와 관련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그래도 최근에 실적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KTNG 실적 동향들은 한 번쯤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6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소룩스라고 하는 조명업체가 신규 상장이 되고요. 또 미국의 10월 고용동향 보고서가 이날 발표가 되는데 일단 지금 추이를 보게 되면 실업률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 부분이 좀 고용의 질이 좋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풀타임 잡이 늘어나야 되겠죠. 지금 최근 동향은 풀타임 잡이 늘어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고요. 게다가 또 실업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생각보다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온다는 쪽도 반영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독일의 9월 산업생산 지표 별로 안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밖에 한국의 실적 발표 쪽에서는 롯데케미칼, CJ 대한통운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이 눈높이에 맞는 실적을 보여주는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도 있고 이제 주요 지표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아무래도 주 초에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나오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복에 대한 후보의 불복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혼란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제 월말 월초에 대한 지표 흐름들과 함께 같이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 중반 이후에 나오는 변동성들 좀 더 체크하자라는 관점이고요. 게다가 그동안 좀 주식 비중을 강하게 줄였던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 그리고 또 신용잔고가 여전히 높은 부분을 쪽에서 이를 소화하는지 여부들 같이 체크를 하면서 주 초반 이후는 계속 관망을 보이는 시각들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오히려 주가가 싸진다, 가격 메리트를 더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 부분은 오히려 저점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주중반 이유를 좀 더 노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부터 이슈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리 리포트 이어집니다. 네, 도너 리포트입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날인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오늘이죠.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후에 3시에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노란톡 검색창 서울경제TV 이주현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너 리포트 지금 어떤 종목들 지나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적 수익률 총 154%입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거의 10% 가까이 이상 올라가줬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까지도 잘 가주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체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테까지 다 잘 가주었고요. 동일고무벨트, 써니전자 2번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모두 13.4%, 15%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네, 스맥, NHN 에이텍은 이제 마이너스도 있고요. 서현탄 메탈 7%, 진양산업 7% 수익 내고 맞습니다. 다음 보시죠. DY 파워, 뉴지랩은 조금 손실이 났었고 IA, 우리기술투자 수익률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현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포트 드림시큐리티와 사마알미늄 들어와 있는데 오늘 이제 10% 정도의 손실이 좀 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전날에 과대 낙폭이 맞았던 시장 상황도 있었고 AS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네, 드림 시큐리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 빠지면서 같이 밀렸다가 저점 부근을 살짝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한 4일 정도 횡보하던 가격대 부근을 오늘 이탈시켰다가 아래 꼬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가에는 일봉상의 이제 62평선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고 내일쯤에는 뭐 5일선 위로 종가 안착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단기적으로 시장 흐름과 함께 좀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이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역시나 그 추세선 하단 부근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지금 저점을 잡고 좀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결국은 시장이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시장을 잠깐 말씀을 또 드리면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고 저점 구간에서 월요일날 제가 화요일 전략 드릴 때 장 하락 출발하면 겁줄 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단기적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추세대 하단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820포인트가 중심 가격대예요. 그래서 요 가격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오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지면서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주말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증시가 요즘 계속 선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봉이 나온 것도 우리는 미리 선행대응 부분이다. 그래서
급락이 나오면 이제 미국 증시, 선물 시장 반등 흐름이 나오는 부분과 같이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월요일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요게 지금 보면 오늘 뭐 종가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지금 한 800포인트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5일선 위에서 코스닥 이평선, 5일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마무리된다 하면 한 820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녁에 그리고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 지나고 나면 이제 미국에 대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만약 이제 불복해서 각자 간에 이제 법률 문제로 번지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 시장은 불안 요인이 사라지는 부분이 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 흐름 만들어질 건데 시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은 앞으로 반등이 나와도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종목들에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드림 시큐리티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대 하단 부근에서 아직 추세를 단기적으로 완전히 위로 돌리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저점 부근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돌릴 가능성이 시장과 함께 좀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한 4,200원까지 단기적으로 상단에 이제 저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을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등이 나오면 종목들도 따라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도 받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로 문자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저희 이제 종목 하나 더 있죠. 삼화알미늄도 AS 좀 받아볼까요? 네, 삼화알미늄은 이제 대선 테마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죠. 김부겸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김부겸 이제 그 요번에 민주당 당대표 선출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서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당대표가 되면 대권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당대표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권 출마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지금 그 정 총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서울시장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정 총리 역시 지금 대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차기 총리는 누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김부겸이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렇게 또 차기 총리로서 이제 거론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권 주자이기도 하고 총리에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시장 보궐선거라든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서울시장 후보로도 지금 좀 거론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이번 대선뿐만이 아니라 뭐 몇 년 후가 되겠지만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살아있는 인물의 관련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상단에서 이렇게 이제 추세 올리면서 올라가다가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현재 지금 박스권 흐름에 이렇게 놓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 구간을 좀 지지를 해주던지 뭐 살짝 이탈을 하고 올리던지 할 가능성 높은데 어찌되었던 조정이 나올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꼭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등할 때 추격하지 마시고요.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한다. 이런 관점으로 대선 테마는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뭐 그런 관점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 대부분 여러분들 방송 챙겨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세연탄메탈이라든지 써니전자라든지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문자 상담 들어온 종목들 몇 개 있거든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림텍 들어와 있습니다. 드림텍 2679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18,600원에 매수하셨고 11% 보유하셨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드림텍이 평단이 좀 엄청 높으셔가지고 이 마음고생이 좀 심하실 것 같은데, 요게 지금 관련된 부분들이 진단 키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자코 관련해갖고 이제 냄새로 뭐 이렇게 키트를 만드는 부분들이 이스라엘 회사랑 좀 얘기가 되고 하면서 이제 좀 급등이 나왔었어요. 예전에 이제 저점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은 좀 전에 시장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세가 하락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은 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다행히 이제 문의 주신 분께서는 이제 비중이 10% 정도 되시기 때문에 크게 높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단기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지속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 관련 섹터들이 조금씩 움직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막 대단히 큰 기대를 걸 만큼 그런 관점으로는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유는 이미 시세가 한번 굉장히 크게 터진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긴 하지만 조만간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같은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두 달 내에 나온다고 지난달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되고 가시화되게 되면 지금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관련 주들은 단기적인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잘 생각을 하셔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드림텍은 대응 전략으로 이게 손절이 좀 힘드실 수 있는데 너무 고점권의 손실폭이 크시기 때문에 일단 아래로 잡아드리게 된다면 1,900원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반등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잘하면 1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이슈라든지 전체적인 이 코로나 치료제나 이제 키트 관련 섹터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5,000원 정도를 생각해 두시고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지금 9월부터 이제 조정 나오는 단기 추세가 상방으로 꺾입니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드림텍 들어봤고요.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솔트룩스. 셀트룩스요. 예. 솔트룩스요. 예, 네, 얼마에 매수하셨죠? 36,000원이에요. 36,000원이고 비중은 15%. 15%입니다. 네, 솔트룩스 36,000원에 15%.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혹시 솔트룩스 이거 제가 저기 예전에 저녁 방송에서 추천드렸을 때 보시고 사신 건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때는 저점에서 드렸는데 지금 주가 매수가를 보니까 좀 많이 위에서 돌파하는 시점에 사신 것 같아요. 이게 수익에 한번 났다가 지금 밀린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 뭐 사시고 나자마자 계속 밀려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 조금 수입이 났어요. 났는데. 조금 더 보시다가 예, 예. 일단 한 10% 정도 수익이 나셨는데 아이고 이거 조금 아깝네요. 그런데 예.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 예. 현재 기업 가치를 따지게 된다 하면 지금 시총이 한 1,700억인데 이게 결코 싸다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뭐 TV 방송이나 검색을 해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예, 예.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예, 예.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딩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데이터 빅딜에 들어가는 그런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예. 현재 코스닥이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이 종목 역시 똑같이 움직여 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보다 더 올라간 종목들도 있을 거고
시장과 비슷하게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시장보다 못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정이 나오다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나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강한 종목이다. 예. 예, 그래서 너무 막 비관적으로 지금 보실 필요가 전혀 없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응을 뭐 굉장히 단기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길게 보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좀 길게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아, 길게 보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이 종목을 손절가를 조금 러프하게 잡아 드릴게요. 예. 지금 지금 최근에 이제 단기 조정 나오면서 밀렸던 저점 부근이 39,900원이거든요. 예. 예, 그 39,9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예. 됐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보면 요번에 이렇게 조정 나온 구간의 중심 가격대가 선생님 매수가 부근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한 26,000원에서 26,500원 정도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텐데 그때 비중을 갖다가 한 5% 정도는 줄이시고요. 예. 예, 왜냐하면 이렇게 비중을 15%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10% 한 5%는 그래도 현금을 좀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좀 전에 계속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이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종목은 약하지만 상승 추세를 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한 10% 정도는 한 4만 원 정도 오면 한번 매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조정 나오면 저점에서 다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상승각을 좀 올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도움 되셨나요, 선생님? 예. 시원합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문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87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웅진 싱크빅 있습니다. 2,600원에 20% 보유하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웅진 싱크빅이 그 웅진 계열사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웅진 코웨이를 빼고는 좀 알짠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좀 많이 못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면 이제 그 영업이익 부분은 꾸준하게 이제 흑자가 나왔는데 당기 순이익에서 작년에 좀 굉장히 큰 폭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웅진 코웨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서 발생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제 실적이 보시면 분기별로 좀 많이 안 좋죠. 작년부터 안 좋아서 올해도 지금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2분기에 실적이 약간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번에 3분기 나오는 실적을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좀 제대로 못 받는 부분들이 생기고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습지 같은 부분들이 좀 저는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웅진 코웨이 관련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바닥권에 있거든요. 바닥권에 있고 그 여행 관련주라든지 소비 관련주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종료 이후에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에 바닥권에서 좀 움직였었어요.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도 똑같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2,600원이면 큰 손실 구간이 아예 아니시니까 손절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최근에 이제 2,500원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가격대 이탈하면 그냥 손절하신다 생각을 하셨다가 이탈을 안 하고 지금 올라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짧게 2,700원 정도의 전고점 부근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장 상황이 이쪽 섹터들 좀 괜찮아진다 하면 뭐 한 2,800원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 두시고 한 2,700원 위로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한 10%나 5% 정도만 남겨두시고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 수익을 가지시지 말고 적당하게 한 10%에서 15% 정도 단기적으로 시간이 짧게 나왔다 하면 챙기시고 일단 현금을
가져보시고 다음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좀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했던 종목일 텐데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고요. 38,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30%.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JYP. 요 JYP는 계속 하락할 거라고 말씀을 좀 상담을 주시는 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간은 좀 어떻게 보면 조정 폭이 거의 좀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할 만한 구간이긴 한데 아직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돌린 건 아니에요. 돌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이제 돌아갈 거다 생각하고 좀 접근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점 매수로 만약에 비중을 갖다 조금씩 가져간다면 괜찮겠지만 지금 그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비중을 좀 실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조정이 더 나온다 하면 27,000원대까지 한 7,500원, 7,000원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121선 부근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저점을 잡고 이제 반등하는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요.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저항을 벗겨내야 돼요. 그렇다면 결국은 21선을 한번 만나러 주가가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제가 뭐 한 650포인트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반등 구간에 어느 정도 좀 잡아주고 다시 시장과 함께 밀려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38,000원이면 지금 손절하시기보다는 이 종목을 조금 길게 전략을 바꾸셔서 가져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그래도 손절 라인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29,900원 정도를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반등 시 제 생각에는 뭐 한 36,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저항을 받고 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면 선생님 매수가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매수가 부근에서의 비중을 절반 이하로 줄이시기를 권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손절보다도 그래도 가지고 가시면서 반등하게 기다리시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문자 4325님이 보내주셨는데 테스나 종목 보내주셨고요. 이 종목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테스 형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 좀 볼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보시는 것처럼 추세 전환이 일어난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저점은 조정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강하게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이 상승 흐름으로 바뀌려고 한다면요. 오늘 만들어 놓은 저점 구간 그러니까 27,200원인데 27,000원으로 보고요.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됩니다. 이유는 좀 분봉해서 뭐 한 120분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폭의 중심 정도까지 조정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 요게 패턴상으로는 역헤드앤 숄더가 되거든요. 그럼 바닥을 잡는 그런 패턴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만들어진 저점 이하로 그냥 쭉 밀려 내려가게 된다 하면 그냥 하락 추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오늘 아래 꼬리가 길게 나오면 내일 음봉이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구간에 저점 매수를 잡으시고 굉장히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가격 37,000원 말씀드린 가격대 깨게 되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저점 구간이 이제 추세대 하단입니다. 장기적으로 상승하던 요 선을 갖다 한번 밟으러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 34,2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전략을 짜셔가지고 비중을 내리면 더 담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일단 뭐 회사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뭐 패키징 사업이라든지 웨이퍼 사업 쪽에서 잘 하고 있고 실적도 올해 아마 사상 최대치가 될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실적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바닥까지 저점이 좀 많이 내려온다 하면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커졌을 때 그때 공략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은 단기적인 전략으로만 접근하시고 반등 나올 시에는 한 4만 원 정도, 4만 한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그 정도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는 걸로 하고요. 저희 오늘 도너 리포트 또 종목이 공개가 되는 날입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들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두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한 종목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잘 아시는 종목이 된 것 같고요. 한 종목은 좀 생소하실 텐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이 KR 모터스입니다. 자, KR 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2륜차, 3륜차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다가 최근에 두 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019년 결산 때 무려 마이너스 155억이었어요. 적자를 크게 봤죠. 그런데 2000년도 들어서서 1분기에 지금 한 12억 정도, 그러니까 상반기에 12억 정도 흑자를 달성하고 있고요. 두 분기 연속으로 지금 흑자가 달성되고 있습니다. 19년도 결산은 250억 정도 적자였네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종목이다 보니까 상장 폐지는 실적 부분에서는 뭐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적자 계속 나와도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가도 지금 바닥에 있는 부분이 그 이유 때문이고요. 그런데 지금 중국과의 합작 법인으로 이륜차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중국에서 이제 타 지역으로 수출을 하는 거죠. 수출이 굉장히 이제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을 뭐 바닥에서 이제 사가지고 뭐 크게 먹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이 이제 다 같이 좀 움직이고 수소나 이런 그린카 관련 쪽이 괜찮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KR 모터스 흐름 보시면 9월 달부터 해서 지금 우상향 흐름으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 이륜차를 R&D 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좀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 나왔다가 시세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데요. 써니전자입니다. 써니전자는 뭐 정말 저희 도노리포트에서 한 2번 정도 수익을 냈고 그리고 뭐 노란톡방에서도 뭐 제가 계속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들여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저점 구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도 한번 후보군으로서 이제 이야기 드리면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세 한번 주고 지금 5일선 위에서 안착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계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선 테마들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년 3월이 이제 보궐선거면 그리고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면 대권 주자들 지금부터 유심히 좀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너무 크게 오른 섹터보다는 바닥권에서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조정이 한번 나와준 종목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써니전자가 그런 부분에서 좀 부합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번 더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두 종목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두 종목은 KR 모터스와 써니전자였습니다. 이 중에서 도너리포트에 편입이 될 종목이 오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공개가 됩니다. 3시에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서울경제TV 이주현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요즘에 금융지주 섹터도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금융지주 관련주들은 제가 그 중장기 종목으로 보시는 종목들 중에 KB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신한금융지주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제가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12월 말에 어차피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요번에 코로나19 이후에 주가 별로 올라온 게 없어요. 거의 바닥권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섹터고요. 지금 뭐 KB금융이라든지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좀 비슷한 흐름이에요. 보면 요번 조정 때 크게 밀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추세는 상승으로 지금 돌려놓고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매수하기는 약간 좀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만약 여기서 조정이 좀 나와준다고 하면 매수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12월쯤에 이제 배당 결산일이 다가오게 되면 주가 좀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한 4만, 못해도 한 4만 5천 원 정도는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 만약에 시세 차익이 아니라 배당을 받겠다 하시면 그냥 사셔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최대한 저점에 사셔야 되겠고요. 그냥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할 부분에 대한 시세를 노리시겠다 하면 조정 나올 때 매수하셔가지고 한 5%에서 10% 정도만 노려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도너 리포트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은 잠시 후에 2부에서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요, 또 두 분의 전문위원이 함께 하십니다. 이주연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함께 하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